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과 별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자,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요.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은 형사처벌은 안 받거든요. 근데 12대 중과실이나 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사고 이런 거는. 근데 중상해 사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중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진단주수가 높으면 중상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뭐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고 진단이 뭐 12주, 14주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중상해라고 생각해서 막 중상해로 가해자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보장 특약은 2억 원짜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형사합의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담보거든요. 이 담보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약관의 1, 2,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억 원의 한도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 2, 3급이 되면은 가해자가 중상해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에서는 중상해로 기소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그 검찰만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물론 사안별로 약간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검찰에서는 중상해로 처리하냐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많이 다쳤다 이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검찰은 얼마나 장애가 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다칠 당시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뭐 영구장애가 예상되거나 또 영구장애 예상이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바로 형사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이어지는데, 중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를 피해자가 쭉 하다가 의사가 발급한 영구장애 진단서가 검찰에 딱 제출이 되면 그때 기소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고 후에 몇 달이 지나서 중상해로 형사처벌이 돼서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말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중상해로 처벌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경우, 또는 고도의 정신장애나 신경손상으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된 경우, 팔다리의 신체 일부가 절단된 경우, 실명하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이런 경우에 중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명백한 거 말고도 사고 이후에 뭐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그런 상해를 입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중상해 처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자기가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라면은 경찰에서 중상해에 관한 의사소견서 양식을 받아서 자기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를 받은 후에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기본적인 지침 같은 거고요.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검찰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검찰의 재량이라서 같은 부상이라도 담당 검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중상해로 기소되기도 하고 또 기소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단순히 팔다리 골절 같은 걸로 관절 한 부위를 못 쓰게 되는 정도의 부상으로는 중상해로 처리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허벅지에 대퇴골이 분쇄골절되면은 진단주수로는 12주에서 16주까지 나오거든요. 자동차 보험에서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고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많이 다친 피해자들은 중상은 맞지만 가해자가 중상해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피해자가 자신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 같다, 장애가 남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요, 주치의에게 문의해보고 장애가 예상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정할 때 중요한 그 증거가 돼요. 그냥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검찰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때에 장애에 대해서 잘 아는 보상과 배상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 의사소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지금 다친 부위가 장애가 남는 부위인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